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67회차의 세리에 A 및 노르웨이 엘리테 세리엔 총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슬로는 승격팀임에도 꽤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슬로의 문제는 지공 상황에서 오히려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홈에서는 승리가 없는데 역습으로 보데클림트와 비비는 것으로 응수하던 원정과는 다르게 아직 홈에서는 멀티 득점 기록이 없습니다. 6할이 넘는 점유율을 홈에서 기록하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역습에 맞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데 피오르는 보데클림트 상대로 비긴 것에 자신감을 가질 듯합니다. 일단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PK 이외의 실점을 막아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실점 커버 능력 자체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산데 피오르도 어느 정도 전방에 힘을 주는 상황에서는 공격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과감하게 간다면 무승부입니다. 오슬로가 결국 지공 상황에서의 약점, 특히 공격력에서의 난조를 생각해야 하는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산데 피오르도 보데클림트를 상대로 웅크리고 역습하는 것으로 꽤 괜찮은 성적을 냈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트롬세고세는 전반적으로 공세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상대의 실수가 잦은 리그의 특성상 스트렘스고드세도 결정적인 기회를 골로 연결시켜주는 능력 자체는 있는 편입니다. 일단 에너지 레벨이 높은 홈에서의 성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노르웨이 팀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가 홈에서는 4경기 3실점으로 잘 커버가 된다는 점이 크겠습니다. 오드의 문제는 센터백의 뎁스입니다. 특히 오우수가 센터백으로 내려가면서 중원에서의 플레이가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도 사실 세트피스에서의 골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우수가 내려오면서도 수비적인 안정감이 90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된 후반에 약한 면모가 크겠습니다. 스트렘스고드세의 우세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수가 잦은 노르웨이의 특성상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스트렘스고드세의 득점력을 아주 낮추어 보기는 어렵겠으며 오드의 공격도 오우수 시프트의 이유로 인해서 아주 불안한 편이고 결정적으로 후반까지 집중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스트롬세고세 승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즌 3위였는데 시즌 초반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강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특히 보데클림트 정도가 아니면 트롬세를 확실하게 중앙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팀은 없어 보입니다. 릴레스트롬도 그다지 중앙 압박 싸움에서 지려고 하지 않는 팀이라는 걸 생각해야 하지만 일단 최근 지공 성향이 잘 통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겠습니다. 릴레스트롬도 꽤 중앙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다만 전개 속도 자체가 느리다는 점은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조직적인 압박에 당하는 상황에서는 무력하겠습니다. 브란 보데클림트 같은 팀을 상대로는 무득점 전패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릴레스트롬이 득점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으나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과의 대결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겠습니다. 트롬세의 우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공이 이제는 잘 통하는 경우가 있는 모습입니다. 릴레스트롬이 중앙에서 웅크리고 나서는 전력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강호들의 조직적인 압박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전개 속도가 느린 것이 상당한 약점이 될 것입니다. 트롬세 승을 추천드립니다. 아탈란타는 현재 분위기가 최고조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후 토리노와의 경기에서도 3대 0으로 완승을 거둬 그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는 4대 1로 대승을 거두며 이전에는 약한 팀으로 평가되었던 중앙 전력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그에 반해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리그에서 8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올림피아코스에게 패배하여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부족하며 전반적으로 아탈란타와 비교했을 때 중앙 전력이 약합니다. 아탈란타는 이제 중앙에서의 힘에서 우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파 이탈리아에서 피오렌티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레버쿠젠이나 토리노와 같은 강한 중앙 전력을 상대로도 3골씩을 넣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탈란타에 대한 비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로젠보리가 홈에서는 경기 지배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다만 이 플레이의 안정성이 90분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반을 버틴다고 해도 후반에는 경기당 1.10 실점을 허용하는 등 안정성이 수비에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노르웨이 환경은 원정 역습 상황에서 강한 팀들이 많아서 지공 성향이 오히려 저격당하는 경우도 작겠습니다. 오슬로나 릴레스트롬 같이 원정에서 강한 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만큼 프레데릭스타드도 역습 특화 전력이며 최근 두 경기에서 무득점이기는 하지만 보데클림트와 트롬세 두 팀을 제외하면 프레데릭스타드에게 무실점으로 버틴 팀은 없습니다. 특히 다득점 환경이 짙은 노르웨이에서도 0점대 실점률을 기록하는 등 버티는 능력에서는 오히려 로젠보리보다 낫습니다. 프레데릭스타드가 꽤 할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와 역습 원정에서의 강점이 상당히 돋보이는 편입니다. 로젠보리가 홈에서는 경기 지배력이 좋아진다고 하나 결국 지공 성향을 저격하는 역습 위주 팀들이 많은 리그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로젠보리의 후반전 실점 통제력은 냉정하게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프레데릭스타드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